또 모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수요일 같아요 오늘. 너무 반가운 분들 또 오랜만에 뵈니까 제가 이렇게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글자 하나를 좀 써드릴게요. 숨이 뭔가요? 숨. 네. 딱 알아들으시네요. 들숨, 날숨. 네. 숨 쉬세요, 숨. 다 함께 좀 숨을 쉬어보시고, 현대인들이 너무 긴장하고 살아서 숨 쉴 겨를이 없다고, 네. 숨이 가빠져서 짧은 호흡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방향이 바이오 쪽으로 건강, 뭐 헬시, 뭐 웰다잉, 뭐 이렇게 웰빙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테스트 해보는 몇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해보기가 좀 어려워서 내가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 걷는다. 그러면 눈을 떴을 때 제자리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자리에 있는 분이 10명 중에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한 명? 어떻게 아세요? 왜 삐뚤어져요? 네. 네. 골반이 삐뚤어지고 그 골반이 삐뚤어지면 걸음걸이가 바뀌고 그로 인해서 발 형태도 바뀌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시작이 돼서 우리 몸이 온전히 가져야 될 것들을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습관, 우리가 갖는 습관. 그 중에 첫 번째, 숨. 정말 잘 숨을 쉬고 계신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팩터와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숨에다가 하나만. 네, 숨을 잘 쉬시려면, 숨 고르기를 잘 하시려면 쉼을 잘 하셔야 된대요. 제가 방송 듣고 나서 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오늘 이렇게 오전에 써본 건데 공감하시나요? 자, 여러분 오늘 쉼과 같은 마음으로 트랜스퍼 팩터에 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강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같이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쉼의 마음으로 트랜스퍼 팩터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폴라이프를 만나게 된 계기가 강력한 체험이었어요. 2003년도에 태어난 저희 둘째 아이, 딸아이가 너무 극심한 아토피로 한 1년 동안 접수 수납만 430만 원을 나중에 원천징수 띄고 소득공제 할 때 보니 그 당시 접수 2,000원이었을 때 접수 수납으로만 43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병원에다. 그러니까 이 고막이 찢어지고 3번이나 모든 눈, 코, 입, 귀로 고름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아토피를 겪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새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몰랐죠. 그때 시멘트도 그 어떤 본드, 새집 증후군이라는 것이 이름조차 없었을 당시에 제가 우리 아이가 혈액이 만들어지는 당시 모든 호흡으로 그 독을 다 이제 흡수한 거죠. 그리고 아이가 혈액은 다 독을 품게 되고 출산하면서 제가 가진 혈액에 정하는 우리 아이로 디톡스를 하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4개월 만에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미숙아로 모든 온몸이 불덩이가 되고 머리도 다 빠지고 고름이 다 이렇게 터지고 아무튼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병원에선 답이 없었고 의사 선생님 말은 내가 이 아이 생명을 어떻게 아냐, 엄마가 알지 라는 그 한마디로 그날로부터 제가 병원 발길을 끊었어요. 8개월에. 그리고 항생제를 우유처럼 먹였던 그 아이에게 영양이 들어가기를 시작하고 제가 영양에 대해서 대체의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 저희 아이는 의사 선생님의 예언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예언은 첫째, 이 아이는 장의 육모가 다 녹았기 때문에 평생 장염에 걸릴 것이고 평생 폐렴과 천식을 못 벗어납니다. 날이 추워지거나 기온이 급격해지면 폐렴 천식을 다 달고 살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저희 아이가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 살면서 한국 아이로서는 장티푸스를 걸리지 않은 아이가 되었고
감기약을 지금 22살인데 22년 동안 감기약을 한 방울도 먹이지 않은 결과 폐렴천식은커녕 미국에서 모든 아이들이 감기가 다 걸렸는데 백인 아이를 간호해줄 간호사로 본인은 멀쩡한 그런 아이로 지금 이제 성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사 선생님도 거의 예언을 한 그 질병들을 저희 아이는 왜 피해갈 수 있었을까? 네, 이렇게 하면 저희는 트랜스퍼 팩터 이렇게 지금 막 나오는데 제가 이걸 띄워놨다 보니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내 몸의 자생력, 우리 몸의 자가 치유력, 내가 가진 면역력에 대해서 저는 우리 딸아이를 임상을 보면서 사실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로 가족력으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부정맥으로 인한 뇌경색이 있었고요. 첫째 오빠, 독수리 오남매예요. 오늘 저를 처음 뵙는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가족 소개까지 한다면 1번, 2번, 3번, 4번의 오빠 밑에 있는 막내 딸이거든요. 근데 이 1번, 2번, 3번, 4번이 눈 뜨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 모두 다 합기도를 배웠어야 했고요. 저희 아버지가 군대처럼 이렇게 군인처럼 키우셔서 모두 다 운동을 하나씩 했어야 됐어요. 그 결과 셋째는 뭐 허재 한기범 선수와 함께 겨누는 농구 선수로 자랐고 막내는 미국 올림픽까지 출전하는 레슬링 선수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코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면 정말 건강이라면 뭐 자부심이 있는 가족이었어요. 그 막내로 저는 오빠들한테 계속 눌려갖고 제 스스로 고등학교 때 무술을 배웠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게 가족 안에서 문화였는데 피해갈 수 없는 가족력이 부정맥이었어요. 그래서 1번 오빠가 뇌경색에 2번이나 노출이 됐죠. 40대 한 번, 50대 한 번. 50대 노출됐을 때는 뇌 3분의 2가 죽었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뇌사 상태까지 한 4, 5일간 있었습니다. 그때 리오비다 주스를 처음으로 제가 전달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응급실 그 중환자실에서 이 주스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 달 반 만에 그 50대 중반의 뇌경색으로 뇌사였던 오빠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거 완전 기적이었죠. 그리고 제가 4년여 지났을 때 셋째 오빠, 지금 농구 선수였던 오빠인데 또 뇌경색이 왔어요. 약도 평소에 먹지도 않았고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했었던 오빠가 갑자기 하룻밤 사이 쓰러져서 반신불구가 온 거예요. 그러고서 서울 분당병원으로 옮겼는데 마찬가지 제 리오비다를 그냥 넣습니다.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거기 환자실에서 넣었더니 마찬가지로 한 달 반 만에 또 회복이 돼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어요. 2번의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네, 이것을 제가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관중이 너무 많아졌네요. 이거 지금 강에 드는 관중이. 우리 딸이 제가 경험하면서 뭔가 우리 몸에 힘이 있다. 면역의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영양으로 힘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했던 것에서 영양이 미칠 수 없는 어떤 영향력을 제가 경험한 겁니다. 폴라이프를 통해서.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죠. 여기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다 와 계시잖아요. 네, 이 면역정보 인자가 펩타이드 이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 극심하게 겪었던 코비드, 코로나19로부터 겪었던 그 바이러스보다 이게 더 작다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미립자로 이 흡수력도 대단하고 트랜스퍼 팩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저는 만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사례를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시죠. 2개씩이나 있어가지고. 어떠셨어요? 트랜스퍼 팩터 만났을 때 서영사쌤 어떠셨어요?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눈이 어떻게? 눈은 원래 약한데요. 운전을 잘하고 다녔는데 컴맹이 컴퓨터 배운다고 하루에 막 8시간씩 쏟아부었더니 운전을 한 6, 7개월을 못하게 됐죠. 6, 7개월 정도 운전을 못하실 정도로 시력이 안 보여져서 네, 눈이 붓고 안 보이고 6, 7개월 안 보였던 게 트랜스퍼 팩터 드시고 그 미국 아니
비스타. 세 통. 세 통 드시고. 네. 그리고 어, 한 3주 지나서부터 운전을 하게 됐어요. 3주 지나서부터. 네. 6알 걸었네요, 하루에. 하루에 6알. 나오셔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편안히 앉아 계셔서 하루에 6알씩 6, 7개월 운전을 못 하시고 눈이 붓고 시야가 가려서 안 보여서 운전을 못 하셨는데 하루에 6알 트랜스퍼 팩터 비스타 드시고 좋아지셔서 지금은 운전을 잘하고. 하고 계시다. 네. 그 믿을 수 없는 이런 사례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선생님, 저를 처음 본 제가 자리에 앉아서 네, 우리 선생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혹시 트랜스퍼 팩터에 대해서 경험해 보셨나요? 전혀 아직 경험 전이시군요. 네, 그러면 이 트랜스퍼 팩터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양형옥 사장님 나와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양영옥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만났을 때 만성피로였어요. 저는 만성피로 때문에 한의원을 저는 병원 가서 양약 먹는 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한의원을 한 달이면 한 보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좀 뜸뜨고 침 맞고 나면 괜찮았었는데 이거 누가 소개해가지고 3일 먹고 나니까 그 만성피로가 없어졌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만병통치하게 됐네. 비염에 뭐 알러지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좋아졌어요. 정말 저는 이 포라이프의 트랜스퍼 팩터를 만난 것이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꽂는 게 많아요. 여러 방송사가 오셔서 이렇게 들고 해야지. 또 제가 만난 트랜스퍼 팩터 믿을 수 없는 일. 최근숙 사장님 손 들으신 거죠? 손을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들고 계셔서 네, 잠깐 나와주시죠. 네. 잠시만. 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트랜스퍼 팩터를 간다고? 비교적 큰 중병이나 뭐 드라마틱하게 제가 뇌경색에 걸렸거나 뭐 눈이 안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었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나는 별 차이가 없네. 비포 애프터가 극명하지 않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1년 전에 내가 뭘 먹었는지 아니면 5년 전에 뭘 먹었는지 그 결과치를 지금 경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연세가 돼서 아직 이 나이에 보통 느끼는 모든 증상들이 아직 그게 뭔지 모르겠고 내 나이에 대한 실제 육체 나이의 체감이 없는 걸 보면 정말 팩터는 늙지 않게 하는 기전이 있구나. 세포를 계속 생성해내고 건강 수명, 건강 아름다운 수명을 길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구나 라는 확신이 너무 강하게 있습니다. 시작한 거는 사실 저희 엄마 때문에 큰 계기가 되긴 했거든요. 엄마 97세 때 그 이지디엑스로 디톡 시켜드리면서 그때 4개월 하시고 나서 평생의 모든 통증들, 고통들, 약물들 그거를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드시고 정말 주무시면서 숨 한 번 안 고르고 작년에 102세로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팩트의 기전은 정말 생로병사에서 병을 빼고 생로자연사로 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전파하고 싶어서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몇이세요? 33이요. 연세가 저보다 15살 많으세요. 제가 33이 저보다. 근데 정말 노화되지 않게 한다라는 최고의 모델이 저는 15살이래요. 최근숙 사장님. 최근숙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진짜
안과 밖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최근수 사장님 댄스 실력을 보시면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근육이 어떤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마한 진짜 젊음을 갖고 계시죠. 또 믿을 수 없다 트랜스퍼 팩터, 우리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경험하신 분들,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데 김주희 사장님 저만 알고 있기 두려워서 둘이 짱깨뽀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나올까? 아직 조금. 네. 김현조 사장님, 네, 트랜스퍼 팩터의 믿을 수 없는 위력. 네. 그러니까 빨리 오셨어야지. 강사님이시니까 또 제가. 네. 자꾸 누군가 심장이 이렇게 바운스하는 소리가 들려서. 네. 뭘 얘기했죠? 트랜스퍼 팩터를 만나고 좋아진 사례. 여기 네 귀농에 계신데 전혀 귀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앞에 자꾸 나와야지 멋진 사람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시키면 거절하지 않고 나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40일 그 하루에 쉐이크 3번 먹는 거를 열심히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우기는 13일 했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일반식 하면서 하루 3번 쉐이크 먹는 거를 이제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비우기 할 때만 쉐이크 먹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했었거든요. 그때하고는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내가 그러니까 자주 비우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 몸에 이렇게 부족되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미처 알지 못했는데 내 몸은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너 여기가 비어 있었어, 여기에 노폐물이 쌓였어,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막 반증해 내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의심하기도 했는데 나중엔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서 트랜스퍼 팩터가 이렇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우기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하고 나서 그거 없이,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하는 우리 불편함 없이 비우기를 했는데 다 끝나고 일반식을 할 때 그때도 이제 3쉐이크를 하면서 일반식을 했었는데 제 다리 이렇게 무릎 아래쪽으로 정강이 앞으로 막 엄청 가려운 거예요. 처음에 왼쪽만. 평소에 왼쪽이 순환이 잘 안 돼.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 이틀째 되니까 오른쪽도 그런 거예요. 그 3일째 됐는데 여기서 정강이 발목부터 그랬다면 딱 반씩만 가렸고 그 다음날 되니까 발목 주변만 가렸고 그래서 너무 진짜 그때 되게 신기했고 그게 이제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 뭐 한 일주일도 채 안 가서 근데 이제 그 가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심해서 내가 내 신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를 병원에 가지 않아도 트랜스퍼 팩터를 계속 복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제가 확인하니까 너무 신기했고 그런 이제 신뢰가 계속 이렇게 쌓여서 저희 아저씨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신데 이제 드시면서 이렇게 통증이나 뭐 이런 거 불편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더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서 이렇게 이랬는데 그게 며칠 지나니까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더 믿고 그냥 편하게 먹고 물 많이 먹고 이제 배운 대로 칼슘 많이 먹고 단백질 먹고 그 3가지를 이제 꾸준히 하면서 우리 아저씨의 그런 증상들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서 오늘 제목이 이건지 몰랐는데 진짜 생활 속에서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만 떨으시라고 제 마이크를 깹니다. 집중을 안 되실 것 같아서 집중이 이렇게 좀 트랜스퍼 팩터에 대한 체험이 제가 만났던 어떤 회사의 영양소를 취급하는 그 어떤 회사보다 사실은 너무 좀 강력했어요.
처음에 사실은 저는 여기 와서 트랜스퍼 팩터를 체험한 분들의 얘기를 듣고 좀 사이비 집단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체험 사례가 너무 놀라우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뒤에 저희 큰오빠 사건이 이제 있었고 실제 체험을 해보고 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근데 왜 이럴까? 트랜스퍼 팩터가 도대체 무슨 물질이길래 이럴까? 저희들의 사례처럼 고백하신 의사 선생님들, 전문의로 계시는 분들 의견입니다. 약사로, 뉴트리셔널 약사로 계신 분, 트랜스퍼 팩터는 내가 18년간 제약에 관해서 일하던 중 알고 있던 면역 기능에 관계한 물질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실제 의학 업무를 완전히 바꿔놓았대요. 18년 동안 만난, 그러니까 의학계에서 제약 쪽에서 종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겠어요. 저희보다 집중된 하루의 일과를 모두 다 제약으로 바치시는 분이 완전히 바꿔놨대요, 업무를. 또 한 분은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분이죠. 네, 락 로버슨 응급의학 박사님이시죠. 100만 가지나 되는 미생물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트랜스퍼 팩터를 이용하여 우리는 면역 기능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줄 수 있대요. 우리가 배운대요. 여러분 비행 접시 아시나요? 비행 접시 원리를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듣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려고요. 자, 폭발물의 원리를 혹시 아시나요? 폭발물은 어떤 고체를 일정한 힘이나 에너지로 가해서 그것이 기체가 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고체, 기체, 액체 어떤 물질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면 고체의 물질을 어떤 힘과 에너지로 폭발하게 해서 그것이 기체화되게 하는 것이 폭발물이라면 비행 접시는 반대 원리랍니다. 기체가 고체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행 접시랍니다. 제 이야기가 이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라 드리는데 영상도 막 찍고 있고, 근데 그때 기체가 고체로 되는데 기여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미생물이에요. 그 미생물이 비행 접시의 벽을 들어가서 일정 형체가 되면 그게 고체화되는, 갑자기 우주 얘기를 지금 막 믿을 수 없겠지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여러 밝혀지고 있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학적인 또한 과학적인 모든 주제가 어디로 가냐? 미생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나의 좋은 균인지 아니면 나쁜 균인지. 근데 이걸 뭐가 가르쳐 준다라고 락 로버슨 박사는 얘기했냐면 트랜스퍼 팩터가 얘를 분별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준다. 트랜스퍼 팩터가. 지금 현대인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 외에도 뭐 자연의학 전문의, 또 소아과 전문의, 우리 잘 아시는 미국 자연의학 내과 전문의, 세계 난치병 예방협회 부총재로 계신, 면역을 높인다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제품도 트랜스퍼 팩터의 효능을 따라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어떤 제품에도 면역 전달인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리고 수많은 동서 한방병원, 소아과 한의원, 의학박사, 약학박사 많은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논문이 어디 있죠? PDR의 처방집 참고집으로 있고 펀메드. 네, 펀메드에 몇 가지의 이런 논문들이 있죠. 전문 의학사들의. 예, 과거 2016년에가 3,500가지였더라고요. 지금은 2년 전에 6,500까지 들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논문의 그 수많은 자료들의 펀메드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PDR에서 아예 처방 참고집으로 들어가 있고 검증되었고 코셔라는 유태인들이 까다롭기로 아주 유명한, 그래서 저희 하브로타 연구원님이 저희 사업을 함께 하면서 미팅에 또 오고 계시는데 그 하브로타 연구원님이 유태인의 교육이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정말 세상 아주 그냥 가까이 하기 어려운, 바늘로 찔러도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이 유태인인데 그런 유태인들이
허락하는, 허가하는 음식이라 하는 코션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저도 유아교육할 때 잠깐 유태인들의 교육 방식을 봤는데요. 철저히 법제화, 규제화하고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2년 동안은 다른 집도 안 보내고요. 노라는 말을 안 하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규제화되고 법제에 있는 거 대로만 해요. 그걸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굉장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단 0.1의 허용도 하지 않는. 근데 음식에서 그렇게 그들의 정신세계를 볼 수 있는 게 코셔마크. 그리고 그들과 맞대응해서 마치 한일처럼 야 유태인 니네 그러면 우리도 있어 라고 하는 게 할랄 이슬람인데 그 할랄 인증까지도 유전자 변형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것이 유통 과정까지도 어떤가를 검열하는 심지어는 소를 돼지는 안 먹으니까 가축을 도축하는 첫 번째 목을 따는 과정까지도 어떻게 했느냐를 밝혀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할랄 인증이죠. 이 코셔와 할랄 인증 마크 외에 뭐 특허 지금 받고 있는 거는 매년 갱신 어마어마한 갱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되어지는 과정들까지 트랜스퍼 팩터는 이렇게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 R&D 팀에서 얘기를 해요. 아직도 트랜스퍼 팩터는 연구가 완성되지 않았대요. 네,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끊임없이 연구하게 될까?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인체의 몸에 작용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수도 없이 밝혀지겠지만 끝도 없는 밝힘이 또 있을 거다. 단 부작용은 단 한 건도 없다라고 PDR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의과학 잡지에서 러시아에서 지금 연구한 몇 가지 실험 물질들을 가지고 NK 세포의 활성도 이것이 그러니까 면역의 활성화에 대해서 실험한 거예요. 여기 보면 소의 초유도 있고요. 일반 트랜스퍼 팩터도 있고 일반 트랜스퍼 팩터 이거 어디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죠? 네, 일반 트랜스퍼 팩터 어딘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너무 그러니까 항암 물질로 되게 유명한 표고버섯 그리고 잎새버섯 이게 실제 실험한 결과인데 그 활성화하는 데서 그 젖소의 초유 안에 트랜스퍼 팩터가 딱 머무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젖소의 초유라 그래서 우리 초유 영양제라고 해서 한 병에 뭐 40만 원을 호가하는 그 초유 영양제를 드실 때 그 안에는 초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유라지만 트랜스퍼 팩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저희가 초유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트랜스퍼 팩터란 초유 안에 있는 트랜스퍼 팩터 그 나노 입자를 그 DNA를 빼서 과학적으로 프로라이프가 다시 재탄생시킨 거예요. 저만 들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없나? 그 닥터 볼머 박사님 말고 똥똥하고 자그마하고 누구였죠? 브렌트 보건 박사님이 저희 세미나 와서 그 박사님이 트랜스퍼 팩터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얘 그 번호가 있잖아요. DNA 번호가. 그 실제로 제가 생명공학 연구원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트랜스퍼 팩터 물질을 모르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이것이 균형이 잡혀간다는 거고 일반 의학적으로 트랜스퍼 팩터는 면역의 항진에 작용하면 감소에는 작용하지 못하고 감소에 작용하면 항진에 작용하지 못하는 거로 생명공학 박사님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균형을 가져갈까요? 그 브렌트 보건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유전자 번호 중에 6번에서 12번까지 이 균형을 맞춰주는 과학적 요소로 우리가 연구해서 그것을 나노 분자로까지 쪼개서 네, 이게 그 기술이 특허라는 거죠. 그걸 추출하고 뽑아낸 공법.
그러니까 여과시킨 깔때기가 아니라 실제로 트랜스포 팩터를 우리가 추출해서 그 안에 그것이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R&D 팀의 연구, 이 과학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업자들만 이걸 강조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표를 보고 아, 그러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위대한 그리고 2세대, 3세대, 4세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거에는 그만큼의 어떤 팩터의 효능이 어마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시작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진화하고 있고 어떻게 더 나아지고 있는지 그 세대의 비교를 사실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때는 뭐 트랜스퍼 팩터 아연, 트랜스퍼 팩터 플러스 아연으로 이미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네, 최계골드님 얘기하셨는데 줄기세포 맞으면 그 효과가 300만 원? 한 대에 이렇게 배양하는 게 뭐 2천만 원? 그래서 5대를 맞으면 1억이 필요한데 그걸 맞았을 때 NK세포 활성도가 30% 오른대요. 그 30% 올리기 위해서 그 주사를 맞는데요. 근데 1년에 적어도 5대는 맞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치면 저희 트랜스포 팩터 아연 얼마예요? 가격이? 올라도 8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 싼 거죠. 그리고 그 캡슐이 갖고 있는 용량으로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IP6라고 하는 마지막 49%로 올리고 있는 IP6가 흔하게 국화과꽃 식물에서 추출해서 이것이 약간 그 독성이 면역에 반응하는 것들로 연구돼서 영양제에 들어가 있는 타상, 많은 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영양소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IP6인데 이보다도 더한 어떤 효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거 처음에 들으면 이것만 알리고 싶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점점 무감해질까요? 이 트랜스포 팩터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리가 어떤 다리가 없으면 일반 사람에게 우리는 좀 정신 나간 사람, 비행 접시 타고 온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친다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멍이 들었어요. 책상에 찧어서 그 멍이 들어서 시퍼렇게 파래지고 보라색이 되고 검해졌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나요? 네. 그리고 그 통증이 막 일주일, 한 달 동안 계속 가시나요? 왜 그럴까요? 보기에는 엄청나는데 안에서 피가 터진 건데 바깥으로 그렇게 피가 터져서 계속 흐른다면 응급실을 가야 될 텐데 그 멍이 들어있는 거는 안에서 피가 터진 건데 왜 안에서는 얘가 점점 좀 짙어지고 죽을 것 같은 색깔로 변하다가도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네, 뭔가가 내 안에서 자연으로 치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우리 몸에? 네, 백혈구에서 이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스템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여기 쓰레기 버리다가 살짝 비었어요. 손가락을. 근데 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따끔따끔 걸어서 보니까 비었더라고요. 그 피자국이 있더라고요. 자, 이 손가락 비었으니까 저는 오늘 24시간 안에 사망하나요?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피가 굳고 딱지가 생기고 어느 정도 딱지가 지나면 떨어지면서 새살이 밀고 나와서 내 피부는 온전해집니다. 누구 같아요? 우리 몸은 터미네이터 같지 않아요? 우리 몸이 터미네이터예요. 뭔가 이렇게 다치고 아프고 이렇게 상처가 돼도 어느 정도 영역에서는 자생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이분화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고 살아.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의 힘을 잃고 살아요.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은 풀을 딱 보면 보자마자 이것이 독초인지 약초인지 구분했다 합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자연이 그것을 알게 한다 합니다. 씨의 독성이 많다는 거 아시죠? 예, 그 씨앗의 독성이 왜 많냐? 씨앗이 모든 필요한 영양을 다 함축돼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면 독성이 많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것을 땅에다 심을 때 나와 뭔가 교신을 좀 하고 침에 이렇게 발라서 묻는다든지 내 어떤 침 또는 내 손바닥 이렇게 해서 씨앗을 조금 나랑 이렇게 접한 다음에 흙에 심잖아요. 그럼 내 몸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다 인식해서 그 씨앗의 열매는 나한테 좋은 약재로 열매가 나온답니다. 이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플랜트 학자들이. 근데 실제 그러고 있다라는. 근데 이게 원래 오래전에 인류가 살아갈 때 사람은 그랬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이 싹틀 때 반드시 햇빛을 봐야 되는 이유?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 막 요즘 연구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부터 연구가 돼서 지금은 그 자연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씨앗과 식물의 과정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막 연구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트랜스퍼 팩터 같아요. 결국엔 우리가 외부의 것들을 인식하고 반응하고 기억하는 정말 필요한 시대가 온 이유가 있죠. 바로 미생물과의 전쟁. 미생물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음에 올해도 사실 11월부터 되게 기승을 할 거라 했는데 기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독감도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온 인류의 반응은 어때요? 별로 그닥 뭐 마스크,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오셨네.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마스크 다 썼어야 했는데 지금은 왜 마스크를 쓰지 않을까? 정체를 알아버린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정체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고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대응할 방법을 다 찾았을까요? 맞아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우리 지금 이제 딸한테도 들은 이야기인데 학생이 꽤 많은 지금 학교에 이제 인터내셔널 아이들을 다 만나면서 있대요. 그런데 룸메이트를 지금 미국에도 해봤고 에콰도르 친구도 있었고 일본 친구도 있었고 근데 그 친구들마다 공통점 다 ADHD 약을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 딸아이가 가까이 만난 애들이 한 지금 현재 2학년인데 20명 정도 이렇게 만났다면 자기 빼고 엄마 나만 빼고 ADHD 약을 다 먹고 있어. 그래서 룸메가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자기 잠에 예민하고 이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첫 스타트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미국 아이들만 그럴까? 네, 한국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으로부터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자유롭잖아요. 뭔가 정신적으로 무분별되는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코비드도 물론 어렵은 게 좀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가 사람들의 정신이 취합하고 분별하는 것을 마비시켜 놓은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저희가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몸과 정신은 하나로 유기적이잖아요. 내가 몸이 굉장히 건강한데 정신은 건강하지 않아. 그럴 수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신이 굉장히 건강한데 몸은 건강하지 않아. 그럴 수 없더라고요.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왜 몸이 뚱뚱하게 고도 비만이 올까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사회복지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괴로운 게 뭐냐면 그 지적 장애가 있어서 뭔가 정보 보존은 되고 돈을 쓸 만큼이 많이 있는데 판단하는 의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말을 해주면 돌발적 행동이 나온대요. 그래서 같이 돕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은 겁이 나서 저 사람이 칼을 들까봐 말도 못한대요. 근데 그는 키가 150이 안 되는데 몸무게는 80kg. 그래서 각설탕이네 그랬어요. 크다란 각설탕. 완전 정사각형이네 그랬더니 진짜 그렇대요. 근데 그가 몸이 문제가 아니라 점점점 힘들어지는 건 정신의 문제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갔을 때 병원에서는 마취를 못한대요. 보호자가 없어서. 그러면 이상이 생겨서
어떤 응급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지적 장애인들은 그냥 조용히 세상을 떠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가 이 미생물에 단순히 감염이 됐고 내가 컬럭컬럭했고 조금 열이 났고 정도가 아니라 이제 현대인들은 이것을 시작해서 정신적으로부터 분별하지 못하는 오랜 시간 동안 가는 세월 속에 점점 뭔가 흐려지는 정신력, 그리고 그로 인한 육체적인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어떤 일상생활들, 이게 진짜 우리한테 어쩌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그들에게 트랜스포 팩터를 전달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인류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중에 단순하게 먹고 이거 어떻게 재배됐는지도 몰라. 이게 약이 있는지, 농약이 됐는지, 아니면 중금속이 있는지, 그 땅이 어땠는지, 이들이 이거를 키울 때 어떤 환경이었는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이것을 안전하다라고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의 증. 또 하나, 이것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빠르게 흡수돼서 일한다는 거. 그 일이 어느 정도인지 시간 아시죠? 바로 2시간 만에 내 몸의 전체 흡수가 내 몸을 전체 흡수하고, 그리고 24시간 동안 이 영상이 지금 안 된 거죠? 영상 넘어가네. 바로 24시간 동안 활성화시킨다 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랜스포 팩터는 주입되지 않았을 때, 아무 처리하지 않은 것도 주입됐을 때 어떤 작용이죠. 2시간 이후부터 작용이 되고요. 4시간만 되면 완전하게 외부 물질들을 다 무찔렀어요. 혈액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긴 주입되지 않은 곳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 팩터 함유되어 있는 모든 전 제품들이 있어요. 저희는 일상 속에 먹고 있죠. 어쩌면 습관 하나를 바꾼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습관? 먹는 습관. 근데 그 먹는 습관이 너무 중요한 게, 내가 하루하루 적지만 한 끼니 또는 뭐 주스 한 컵을 마시는 이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들은 이 뇌와 내 몸이 일체로 소통하는 똘똘함을 갖고 계시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바깥에 세상에 너무 많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와 같이 똘똘함을 지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될까? 네, 뭐 탈모가 걱정이면 샴푸부터 쓰게 하시면 되고요. 잇몸에 치주 질환이 있다 그러면 치약부터 쓰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뱃살이 나와서 나는 뱃살이 좀 걱정이다. 그러면 가르시니아부터 드시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눈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그럼 비스타. 여성 호르몬, 제 갱년기가 왔어요. 그 막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요즘에 막 주먹이 나갈라 그래요. 남편이 날 고소하려 그래요. 네, 그럼 벨레비 아름다운 여성이 되시라고. 근데 이 벨레비 남성분이 드셔도 되는 거 알죠? 네, 아마시드에 있어서 호르몬이 잘 조화롭게 되어지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남성분은 이거 드시라 그러세요. 리치모. 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호르몬의 조절이 되는 성분이 있으니까. 뭐 뇌, 심장 이렇게 해서 타겟 제품들이 있고요. 우리 아까 15살밖에 되지 않은 우리 최금숙 사장님, 네, 처럼 되려면 콜라겐, 피부 콜라겐 드시면 됩니다. 전신 콜라겐. 관절부터 피부, 그리고 잇몸, 눈, 뭐 각막까지 다 드실 수 있는 거. 이렇게 타겟 제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취급할 게 너무 많아서 어쩌면 우리가 헤매고 있나? 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너무 복잡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 가난해. 뭘 권하시겠습니까? 너무 재산을 털어. 이렇게 할까요? 라이트 스타트? 그러게. 우리 다 부자셔, 다. 너무 가난해. CM 슈퍼. 네, 이게 CM 슈퍼, 여기 CM 슈퍼네. CM 슈퍼. 가장 저가죠. 그리고, 그쵸, 뭔가 반응이 볼 수 있어요. 1번 CM 슈퍼, 2번. 바이오이. 네, 멀티플렉스인데, 이거는. 바이오이. 네, 요거, 바이오이. 맞아요. 바이오이. 호르몬,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뭐 다 하니까. 만약에 팩터군이라면,
요거보다 조금 쓸 수 있다 그러면. 네. 조금 쓸 수 있다 그러면 이민 부스트. 그러니까 막강한 이민 부스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경험하신 분도 이민 부스트 한 잔 먹고 지금 너무 몸이 좋아지셔서 주변에 이민 부스트 매니아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이민 부스트 좋죠. 근데 2박스 사셔야 돼요. 한 달치 드시려면 15포니까. 네. 그리고 이민 부스트를 약간 감기기가 있을 때 제가 우리 딸한테도 보내줬는데 미국 거와 한국 거의 차이 아시나요? 이민 부스트? 그래요. 첫 번째 가격. 그리고 두 번째 개수. 포가 달라요. 네, 미국 건 5포 들어있고 한국 건 15포 들어있고 세 번째 맛도 달라요. 미국은 너무 달아요. 설탕 들어있고 한국은 조금은 덜 달아요. 네 번째 네, 양이 많아요. 네, 5번째 또 뭐가 들어있죠? 다르죠? 미국 거랑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한 재료의 함량뿐만이 아니라 아예 다른 함량이 있어요. 여기엔 CM 슈퍼가 들어있잖아요. 알칼리. 산성을 조금 중화시키는 칼슘. 여기 그래서 비타민 D가 같이 비타민 D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중화시켜놨다라는 게 이민부스트에 있는 그 오렌지 강력한 산성들을 중화시킨 게 알칼리로 중화시킨 거잖아요. 여기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분들, 특히 한국인들은 이 물 말아 먹는 습관과 습식의 습관과 뭔가 위에 부담이 되는 급히 빨리 먹고 오래 씹지 않는 습관들의 위가 되게 부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위암 발병률 1위잖아요. OECD 국가 중. 그래서 위가 약하기 때문에 이민부스트 미국 거 드시면 쓰러져요. 저희 한번 유타 갔다가 정강래 골드님 쓰러졌고 이정순 사장님 쓰러졌고 공짜라고 너무 좋다고 막 마셨다가 그때 한 골드님도 아주 그냥 진땀을 흘리고 공장 투어 못하고 나왔어요. 바로 숙소로 왔거든요. 이 위에 대한 부담이 커서 한국은 한국인들을 위한 걸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12만 원을 들여서 한국 이민 부스트를 미국으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이민 부스트가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차이. 그래서 미국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일단 한국 거를 드셔야 돼요. 자, 이런 전 제품들 갖고 있는 첫 번째가 그래서 폴라이프는 과학이에요. 이 과학을 아셔야 됩니다. 트랜스포 팩터를 과학을 빼고 이야기하면 그냥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이어트도 과학 다이어트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든 면역을 이야기하든 이 과학을 빼고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은 그냥 당상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 과학과 내 성공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내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들이 만족한다. 그러면 저희는 사업이 되는 거죠. 트랜스퍼 팩터로 인한 사업이 이 4가지 모토를 회사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트랜스퍼 팩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례들도 이야기 듣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한 시간이라 좀 심오하게까지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강의 때는 이렇게는 얘기 못하죠. 제 사례도 얘기 못하고. 그리고 제가 좀 그동안 생각해온 많은 우리 의과학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제가 메모하거나 찍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것들이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것 같아요. 트랜스퍼 팩터에 대해서. 근데 놀라운 거는 의과학을 토대로 연구하고 있는 어떤 잡지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이걸 읽을 때 이거 팩터네. 팩트인데 팩터네. 이게 되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체험을 할 때 같이 우리가 좀 더 공유하고 이것을 증폭할 수 있다면 이게 비행 접시가 되지 않을까? 우리의 각각의 미생물들로 정말 비행 접시가 돼서 뿅뿅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곳에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늘 트랜스퍼 팩터에 대한 비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